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시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공모주 시장에서 주요 숫자들을 통한 팩트체크 및 특이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상의 복귀도 해보겠습니다. 뭐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체크냐, 돈만 벌면 작땡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늘 한 해를 복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시장 상황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했는지, 혹은 내 의사결정이 맞고 틀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는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서 숫자랑 표를 많이 가져올 텐데 하나씩 짚다 보면은 조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걸 보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스펙을 제외하고 상장한 건수를 계산해 보면은 2013년도 이후로 대략 500개 정도가 상장을 했고요. 공모 시장은 대부분 코스닥에서 시작을 하죠.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비교하면 통상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비율 자체도 떨어지지만 여기 상장되는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동안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특이한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올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게 5건이거든요. 코스피 5건, 코스닥 64건, 총 69건이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비중이 압도적으로 92%나 코스닥이었는데 코스피 관련해서는 히트율이 100%, 손해본 게 없었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건을 제외하고는 시초가가 다 크게 올라가지고 코스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에 상장되었던 5건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 빅히트, 교촌 F&B, A+에셋, 명신산업 이렇게 있는데요. 얘 빼고는 다 따상에 가까운 결과물을 보였습니다. 올해 이제 코스피 상장 종목이 왜 강했는가를 보면 일단 인지도 차이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SK바이오팜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모주 시장에 관심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을 끄는 건데, 이게 대박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연타로 시장에서의 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절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건 사정이 있었죠. 연초에 상장 건수가 애초에 많지는 않아서 1월달 이렇게 쉬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직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인 5월, 6월 이때쯤 해가지고 건수가 슬슬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5월부터 8월 이 주간은 제일 많이 나오고 연말에도 떠리로 우르르 몰려가지고 상장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시기도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시기는 비슷하고요.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6월에서 8월 사이, 요 정도가 이제 6월달 정도가 수익률이 제일 높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연말쯤 되면은 건수가 많아지니까 수익률이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되게 특이한 시장이죠. 5월달에 벌써 대박이 났거든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얻어맞고 증시가 이렇게 회복하면서 지수 기준으로 성과가 제일 좋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 분위기가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증시가 강하면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공모시장에서의 수익률은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시면은 명확할 겁니다. 그간 13년도 이후를 평균해서 봤을 때는 계절성이 약간씩 있긴 하지만 이 시기가 보통 이제 높은 시기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요. 연말 되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상장된 주요 섹터별로 보면은 최근 국내 공모시장에 몇 년간의 트렌드가 IT 기업들하고 헬스케어 양대 섹터가 계속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얘네 둘이 합해가지고 70%니까 요거는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특성과 공모되는 영역이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건을 제외하고는 다 플러스가 났고요. 시초가를 플러스로 형성을 했기 때문에 85%의 확률로 이기는 게임이었고요. 그 10건 깨진 건 같은 경우에도 10% 언더로 깨졌기 때문에 무조건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섹터별로 이제 수익률을 봤는데요.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두 섹터가 이제 소재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이었는데, 소재 쪽은 4종목이 있었는데 일단 공모 비율이 20% 정도로 좀 적절했고 규모 자체가 작은 딜이었다는 특성이 있었고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은 카카오 빅히트 효과가 주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표본이 적기 때문에 따상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착시 효과가 좀 섞여 있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안 좋았던 쪽은 명확한데 경기 관련 소비재 쪽하고 필수 소비재, 금융 이런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에서 타격이 좀 있어 보이는 업종들은 상장일 시초에 달라붙는 애들이 적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할 건 없지만은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어디에 결정되냐 보면은 대부분 밴드 상단 혹은 상단 초과에 몰려 있다는 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죠. 어떻게 보면 뻔한 소리인데
근데 이거 말고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공모가가 하단일 때 기대 수익률이 최악이고 하단 미달로 결정이 되면 오히려 히트율이나 기대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자, 공모주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물량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전략을 쓰거든요. 올해는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게 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모 비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많을수록 당연히 싫어하겠죠. 대략 30% 정도 언더면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로면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을수록 수급이 가벼우니까 적을수록 좋은 게 많은데 올해는 진짜 10% 언더에서 기대 수익률이 좀 저조했거든요. 왜 안 좋았냐?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좋았고 한 건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았는데 공모 비율이 적어도 회사가 좀 별로다 싶으면은 참여율이 저조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경우에 하단 미달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통주식수에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당연히 적을수록 수급이 가벼우니까 수익률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유통주식수에서 20% 언더로 봤을 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원방테크 한 건, 얘 빼고는 다 따상 혹은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거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공모 금액이 너무 컸었거든요. 이런 거에 부담을 받았던 거고요. 높았는데도 수익률이 되게 잘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너레이션하고 이엔드인데 둘 다 공모 금액이 작았어요.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일 확실한 거는 이제 금액이 작으면서 유통 비율이 적으면 확실히 날아가는 거겠죠. 자, 공모 금액. 당연히 작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게 맞을 텐데요. 완전 초대형 애들은 못 먹어도 공모에 참여하는 수요 니즈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손해를 크게 잘 안 보거든요. 그냥 들어가는 수요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공모로 구분되는 게 3건의 대규모 공모가 있었는데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스, 빅히트였고 다 실패할 수가 없는 인지도의 회사였기 때문에 따상으로 마무리되었었습니다. 내년에도 대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비슷할 거라고 봐야겠죠. 큰 거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구주 매출 여부. 구주 매출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주 매출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회사의 자금 유치보다는 엑싯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미세하지만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구주 매출이 없는 게 더 좋다. 없으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 좋고 구주 매출이 점점 많아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도 뭐 비슷했다. 자, 주관서별로는 올해 누가 많이 했을까요? 보통 유명한 3대장이 있죠. 미래에셋, 한국, NH 이렇게인데 NH가 올해 상대적으로 좀 적었거든요.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대로 좀 공모가를 좀 잘 부풀리는 애들이 기대 수익률이 늘 낮습니다. 뭐 올해도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셋, 뭐 대여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키움, 대신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았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보통 한두 건씩 하는 애들은 이게 성과가 좋기 마련인데 신한, 요한타, 교보 이런 애들은 올해 한 거에서 별 재미를 못 봤고요. 얘네한테까지 좋은 딜의 기회가 안 온 건지 뭐 이랬던 부분이 좀 특이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매니아층이 항상 있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불패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다. 공모가에 산출할 때 적용된 할인율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치를 기준으로 할인율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았다. 50% 넘는 건이 2건이 있었는데요. 소울욱스하고 제일공업 둘 다 엄청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경쟁률 같은 경우 기관 경쟁률을 봐야겠죠. 얘네들이 공모가를 결정하니까 올해 특이하게 200에서 300대 선에서는 건수가 없었어요. 보통 과거의 경험률로는 통상 300을 이제 공모 홍행의 지표로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다 1000대 과반이죠. 경쟁률이 높아서 당연히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뻔한 얘기죠. 다만 예년 대비 이제 1000대1 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게 특징이고 개인까지 보면은 개인이 기관보다 아무래도 좀 더 투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위쪽으로 더 건수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 공모 착업 시에 락업을 걸 수 있죠. 락업 비율을 보면은 올해 30% 락업을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 히트율이 100%였고 기대 수익률도 다 100%였다. 심지어 이제 락업 같은 경우 70%가 넘었던 건이 있어요. SK바이오팜 81% 락업을 걸었었습니다. 기관 락업이 높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요 팩터별 공모 시장 분석은 끝났고요. 올해는 이제 과열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표들 대비 이제 수익률들이 좋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보시다 보면은 확실히 어떤 특징, 경향성 같은 게 포착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잘 트래킹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열고 나서 공모주 영상을 몇 개를 커버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후 경과입니다. 빅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15개 정도 봤어요. 이제 현재의 시가총액과 상장일 당시의 시가총액, 요 사이에 이제 가늠했던 제 시가총액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이야 늘 부수적으로 측정을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몇 개 빼고는 대략 다 맞춘 것 같아요.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은 제가 가늠했던 것보다 시초가가 높게 형성된 케이스라서 상장되면서 펌핑되었던 부분에서의 보너스 같은 거니까 당연히 감사하게도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행히 올해 시장도 좋고 그래서 크게 틀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상장 이후에도 이제 제가 가늠했던 시가총액보다 더 올라버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 예상을 벗어난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한 달 정도 되면은 첫날 대비 진실의 순간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더 초과된 게 포인트 모바일, 명신산업 뭐 이런 애들은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뭐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얘들 다 큰형님들한테 의존하는 게 있던 녀석들이거든요.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납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납품,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는 기대 구석이 있었죠. 공모 받은 분들 기준으로는 더 들고 갔으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살펴본 밸류에이션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여러 종목들을 여건이 되는 대로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2020년에 공모주 시장의 팩트체크 및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